유쾌한 시사 3부는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데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앞으로 10년이면 이제 포화 상퇴가 될 전망인데 정부도 최근에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대상을 발표하면서 신공항 사업, 이 지지부진했던 지방공항 건설의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공항은 과연 어디에 들어서야 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전국의 15개 공항 중에 10개의 지방공항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요.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 1,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첨단 산업의 메카, 이 경기 남부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평화 교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키, 어디를 향해야 하나? 오늘은 한번 물어봅니다. KFM 스페셜 시간으로 오늘은 경기 남부 신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는데요. 경기방송의 앵커 대방 전문기자 박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상욱입니다. 예,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이 10년 뒤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공항의 사정부터 살펴보죠. 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향후 5년간의 공항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예. 현재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이 내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한 수요 예측치를 분석했는데 김포공항은 2030년부터 여객 수요가 공항 용량 3,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도 수요가 용량 1억 명을 1,500만 명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이용자 수는 지난 2015년 4,8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4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공항이 이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입니다만 그런 공항 말고도 전국에 또 공항들이 있잖아요. 네. 인천과 김포 외에도 제주와 청주 등 전국에는 모두 15개 공항이 있는데요. 예. 78% 정도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포와 제주, 김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공항은 이용객이 없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수도권 인구가 2,700만 명 정도 되고 경기 남부 지역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만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고요. 군공항만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남부 지역에 수도권 제3의 공항이 건립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객 증가율이 항공 수요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4단계 공사가 수년 내로 끝나더라도 역시 또 다시 포화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앞으로 10년 뒤면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수도권의 새 하늘길, 제3공항 건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행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 쏟아붓고 있는 이용객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먼저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화성 동탄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일본을 자주 가는데 일본은 거의 1시간 반이면 가니까 버스 타는 시간이나 비슷해요. 인천이 머니까 공항 가는 길이 멀죠. 버스 기사들의 고충은 더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교통 체증까지 감안하면 그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춘 그 승객들의 공항 도착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니까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금요일 날 하고 평일 5시부터는 얘기를 못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평균 1시간 반 걸려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막히는 거 뻔히 아는데. 화성 동탄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 포털 사이트 지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8km 정도 거리를 평균 82분 동안 달려서 교통비 2만 5천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67km인데 76분 정도 걸리고 1만 5천 원 정도의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예. 앞서 한 시민들의 말처럼 정작 비행기는 이제 2시간 정도 타는데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자칫 교통체증까지 심각하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저가 항공이 많아지고 이용객도 상당히 늘면서 예. 더욱 이제 KTX와 비슷한 비용만으로도 국제선을 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과거와 달리 이 비행기는 더 이상 고가의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게 전문 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예. 국제 민간 항공기구 등 항공 전문 기관들은 경제 소득 수준 향상과 중국을 선두로 한 아시아의 성장이 앞으로 교통수단으로서 항공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이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세계 GDP의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그 민간 항공 시장의 그 중심축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그 아시아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경기도민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도로 위에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얼마나 빨리 편리하게 공항에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건데 비행 시간과 맞먹는 시간을 도로 위에 쏟아붓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보면은 IT, 반도체, 바이오 분야를 주름잡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즐비하단 말이죠.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항공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류 산업 측면에서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제3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인천국제공항은 80개 항공사가 드나들면서 180여 개국의 비행기를 띄우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입니다. 예. 하지만 2030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뒷받침할 제3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이 메인 공항과 그 권역에 서너 개의 보조 공항을 운영하면서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뉴욕은 도심을 기준으로 모두 7개의 공항이 위치해 있고 일본 도쿄 역시 3개의 공항을 확보해서 항공 수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의 그 메가시티,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이런 파리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큰 메가시티에 공항을 2개밖에 두고 있질 않죠. 예. 그럼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물류 대부분을 홀로 소화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경기 남부 지역만 봐도 생산품 90% 이상을 수출하고 그 물량 대부분을 항공기로 실어 나르는 삼성전자가 있고 이 밖에도 IT, 반도체, 바이오 글로벌 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는 평택항과 당진항이 있고 충남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경기 남부권 수도권 제3공항 건립은 필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공항을 건립할 수는 없을 텐데 공항이 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배후 도시 인구와 환승 시스템 그리고 풍부한 관광 자원 이렇게 3가지를 손에 꼽았는데요. 예. 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특별하다면 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관광 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비즈니스를 하거나 거기서 휴양을 하고 관광을 하거나 따라서 관광산업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항공이 없이는 관광산업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예. 네,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은 이 3가지 조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수도권 제3공항이 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배후도시 인구 측면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 수도권에만 인구가 2,700만 명 정도입니다. 예. 무엇보다 풍부한 관광 자원도 많은데요. 예. 매년 2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에버랜드와 우리나라 전통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한국 민속촌은 이미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속촌을 찾은 한 해외 관광객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기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저 같은 외국인들도 잘 도와주고 그러네요. 이곳에서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또 수원 화성을 비롯해 화성시 제부도와 궁평항, 양평 캠핑장 등 해외 관광객을 유혹할 만한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교통편도 중요할 텐데요. 경부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은 동서남북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신공항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남부 지역이 성공적인 공항 운영을 위한 조건도 다 갖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남부 지역 어디요? 어디쯤 들어서는 게 좋을까요? 네, 민간공항을 새로 건립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 여건 등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지방과의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에 그 군공항이랑 민간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공항 조성 방안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성남시에 있는 이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허이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다만 그 대통령 전용기와 국빈들이 드나드는 민간 여객기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것에 대한 부분 개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군과 민간 항공을 함께 운영해서 성공을 거둔 국내외 사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 이바라키 공항과 그 대만의 송산 공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바라키 공항은 항공 자위대 소속 비행장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에 이바라키현이 민간 공용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2008년에 민간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 중이고요. 예. 1950년 민간에 개방된 대만 송산공항은 2007년 타이완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서울과 도쿄, 상하이 등 단거리 국제선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느 공항이 지금 민과 군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주공항이 대표적인데요. 어. 1997년 공군기지 일부를 그 여객 터미널로 개조해서 민군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간 운항 횟수가 6만 회, 여객 처리 능력이 315만 명, 2015년 이후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은 중국과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이용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을 활용한 접근성을 확보해서 그 세종시, 오송바이오밸리 등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었고 예. 현재도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지금 민군 함께 이용하는 공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군과 민간 항공을 함께 운용해서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들을 좀 짚어봤는데 경기 지역에서는 지금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부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 지역에는 화성 화홍지구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을 진행해 완료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 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에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예.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하죠. BC값이 2 예.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화성시의 반발을 의식해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붙인 상태입니다. 예. 비밀에 붙였는데 지금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된 지는 이제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이렇다 할 가닥이 좀 잡힌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예.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의 예비전 후보지로 화성 화홍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진척이 없는데 예. 그 정부와 국방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때문에 이제 찬반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대립 구도가 형성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설 경우에 배후단지 건설 등 그 또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윈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입니다.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요새 좀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그 민간 공항 지금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 급부에 대한 대안들이 또 따라줘야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저항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민간 공항 고민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심화되고 깊어지면 그렇게 한번 자리를 열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시는 역시 그 공식 언급은 피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국토부와 의견을 몇 차례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성 화홍지구의 민간공항까지 함께 들어설 경우 공항 이전 결사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화성시의 빗장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경기 남부 신공항이 답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경기방송이 지금 수도권 제3공항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봤는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근데 뭐 수도권에 또 공항이냐 하는 비판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 수요 부담을 좀 나누고 뒷받침할 수도권 제3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원군공항의 이전 후보지 이 화성 화홍지구의 민군 복합공항 건설이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예. 박성욱 기자 수고했습니다.